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행복 선생님 수업 기술 나눔 시간입니다. 이번 3월 첫 주가 이제 마쳐지고 다음 주에는 3월 둘째 주가 되는데요. 이 한 주간 선생님들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예,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나날이었는데요. 이 3월 첫 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던 수업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월화 이날 했던 수업과 수, 목, 금 오늘까지 했던 수업 중에서 몇 가지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어 수업인데요. 국어 수업 시를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해봅시다. 이런 차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시가 아침이 오는 이유라는 시였어요. 작가는 김자연 시인이 썼던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들이 밤새 깜빡깜빡 까만 밤을 다 먹어버렸어. 이런 시인데요. 아주 재밌는 시죠. 이 시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보게 했습니다. 이게 비주얼 싱킹입니다. 비주얼 싱킹으로 해서 일단 이 서클 안에다 이 시를 그대로 적게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적게 했고 한 10가지 정도 이 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말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건이라는 우리 반 친구가 콜라라는 걸 썼어요. 왜 콜라를 했냐 했더니 까만 밤이 아마 콜라의 색깔과 비슷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좀 무서웠나 봐요. 이 친구는 저승사자를 그리고 그 느낌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가 생각났다. 깜빡깜빡하는 그 눈을 가진 아이, 그 다음에 까만 밤, 군밤을 생각했었고 밤하늘, 올빼미도 생각났고요. 공포영화 이런 이 시 하나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주얼 싱킹 서클맵을 이용해서 했고 모든 아이들이 저희 반 20명 모두가 같이 참여했고 같이 칠판에 이렇게 전시를 했고 함께 같이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다른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했던 수업이 요거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건 아주 즐거운데 책을 통한 덕후 활동에 있어서 덕후감 쓰기가 가장 곤욕스럽고 아이들을 책을 못 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덕후 활동을 하브루타 방식으로 또 비주얼 싱킹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요일 하고 금요일 날 일주일간 읽었던 책 또 주말에 읽었던 책을 가지고 아침 자습 시간에 활동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단 책 제목을 씁니다. 책 제목을 쓰고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째, 왜라는 말을 넣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질문했냐면 소공녀라는 책을 읽었는데 소공녀는 왜 거짓골 신세가 되었을까요? 이런 자기 나름대로 질문했고 그 답으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고아가 되어가지고 만찬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쪽에 이제 이야기를 자기 질문을 하고 답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란 말을 넣어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골이 되고 어떻게 세라는 6펜스를 얻었을까, 돈을 얻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도널드라는 소년이 6펜스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질문과 책에 나와 있는 답변을 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 책의 근거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만들 수 있고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질문을 또 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세라가 아이에게 벌을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답변을 쓰게 됩니다. 자, 요게 지금 하브루타 질문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변을 자기가 쓰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쓴이가 이 책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라든지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아저씨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이 참 감명적이었고 어떤 새롭게 알게 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과 이 책에서 좋았던 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비바람 치고 눈 내리는 이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헤쳐나가는 이 소공녀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서 감상문 쓰기라고 해서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제안, 나의 의견이나 느낌 이렇게 적게 하면, 세라야, 넌 착하지만 민친 선생님도 못되게 구시고 힘들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씩씩하고 활기차는 너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 앞으로 더 씩씩하고 그리고 난 너가 돕고자 하는 모습에 넌 진짜 공주 같아. 앞으로 씩씩하게 해줘. 파이팅! 응원할게. 이런 쪽의 어떤 그 글들, 메시지들을 이렇게 독서 감상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반 20명 모두가 참여했는데 한 아이도 이렇게 부족함 없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들을 잘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과학에 관심이 있는 아이인데 책도 우주의 신비라는 책을 했었고, 이 블랙홀을 표현하고 또 이런 그 과학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질문했고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각자 그 책이 자기 삶 속의 이야기가 되고 또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또 알차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독서 기록지는 선생님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제 댓글을 남겨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다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자료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수업이었습니다. 사회 수업이었는데 그 차시 주제가 뭐였냐면 위성사진과 지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몬 4명을 구성해가지고 모둠면에 1번, 2번, 3번, 4번을 정해줍니다. 모둠 순서 1번, 2번, 3번, 4번이 정해지고 1번이 첫째 날은 1번이 모든 활동의 사회자가 되고, 둘째 날은 2번 학생이 모든 활동의 사회자, 진행자, 또 이런 기록하고 발표하는 것은 2번이 합니다. 셋째 날은 3번. 오늘은 네 번째 아이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둠원에서 잘하고 똑똑한 아이가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모든 아이가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아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것을 적습니다. 모둠 이름 쓰고 주제를 쓰고 공통점과 차이점 이 표를 만들어서 학생들, 자기 모둠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는데, 규칙은 공통점에 대해서 각자 모둠원들이 한 개씩 씁니다. 위성사진과 지도의 공통점을 자기 생각대로 씁니다. 그리고 위성사진과 지도의 차이점을 각자 씁니다. 다 쓰고 나서 이 포스트잇을 붙이고 사회자가 진행을 해 나갑니다. 자기부터 이렇게 발표하고 친구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되면 선생님에게 이제 나와서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날 사회자가 선생님 앞에서 이걸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오늘은 4번이었기 때문에 1번 학생은 이곳을 바라봐주고 2번, 3번 학생은 이쪽에 들고 있고 4번은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앉아 계시고 학생들이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모둠이 참여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을 맞추려는 작업보다는
내 생각이 드러나고 또 생각을 해보고 서로를 합력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능력, 이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이것을 하면서 새로운 생각들, 또 협력하는 생각들, 올바른 길로 함께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했고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아주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성사진과 지도를 공통점을 보면 두 지도 다 위에서 내려다 본다. 이 학생이 한번 말했고, 이 학생은 위성사진에서나 도로를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지도에도 강과 도로를 볼 수 있다. 멀리 있다. 예, 찍어도 멀리 있고 그려도 멀리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해봤고요. 차이점을 보면 지도는 각각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인공사진으로 보면 건물 모양만 있다. 그렇죠? 지도에는 이게 병원이다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인공사진에는 그냥 모양만 있다 이런 거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자기 생각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업이 알차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고 모두모끼리 어떤 그 단합도 되고 소통도 되고 공감도 되는 그런 수업이 됩니다. 이런 수업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학생들의 그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또 여기 안에 많은 역량들이 키워지는 걸 봅니다. 자, 이거 방금 수업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여기에는 이제 과학 수업이 있습니다. 과학 수업. 실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과학실이 준비가 안 돼서 실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수업을 먼저 앞당겨서 했습니다. 이 주제는 새의 사는 곳과 먹이를 추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림이 네 그림이 나와 있고 이 새 부리와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데 이 새 가새, 나새, 다새, 라새가 있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새들은 어디에서 살고 뭘 먹을 것인가를 각자 추리를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는 네 곳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새를 봤을 때 어느 곳에 살 것 같고 또 어떤 먹이를 먹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추리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정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거를 유추해보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고 하는 그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렇게 토론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수업들을 하게 되시면 선생님은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질문해 주시면 그리고 발표할 때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아이들이 더 기쁘게 즐겁게 이러한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나도 참여했다는 거, 자발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함께 했다는 거, 그러한 어떤 감을 어떤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즐겁게 하는 것을 늘 봅니다. 선생님들 모든 작품들은 이렇게 전시를 해주시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선생님은 절대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것들을 이렇게 발휘시킬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 역할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기회에 좋은 수업을 있으면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